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차 시로 두통과 낙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통은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낙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났을 때 목을 못 움직이는 것, 베개를 잘못 뺐다거나 목이 잘못돼서 목을 못 움직이는 걸 우리가 낙침이라고 합니다. 두통은 머리 아픔을 이야기하고요. 머리가 아프고 눈이 무거운 느낌, 뇌압이 상승했다거나 박동성 통증이 느껴지는 게 바로 임상적인 표현입니다. 원인으로는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처럼 열이 있는 경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주의사항으로는 혹시 두통에 구토, 의식저하, 시각장애, 감각 이상이 있다면 두통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통에 대해서 보면서 또 하나는 두통과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편두통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것이고요. 편두통은 바로 편측, 한쪽에 대해서 통증이 심하고 반복 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통의 주된 처방은 풍지, 백해, 두유혈이고요. 배압에서는 정수리가 아픈가, 이마 부위가 아픈가, 뒤통수 부위가 아픈가에 따라서 조금씩 배압하는 혈이 달라집니다. 두통이 있고 그러면 풍지, 백해, 두유혈에다가 정수리 쪽 두통이 심하다, 머리 꼭대기겠죠. 정수리 두통이 심하면 백해혈을 같이 드시면 되고요. 이마 부위 두통이 있다라고 하면 상성, 그 다음에 합곡, 아시혈 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뒤통수 부위의 두통이 좀 심하다 그러면 바로 아시혈과 골륜혈을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바로 편두통에 대해서는 따로 혈자리가 있는데요. 사죽공, 그 다음에 영곡, 두이묵, 풍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두통에 대해서 보시다가 풍지혈증에 대해서 혈류를 잡고 바로 편두통도 연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통의 주요 경혈인 두유, 백해, 풍지와 각각의 배압 경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유혈인데요. 저희가 보통 두유혈의 가장 주치로 하는 건 뭐냐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사물이 오락가락 보일 때 주로 쓰는 혈자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 이곳에 침이나 볼펜, 뾰족한 걸로 자고 가지는 않는다. 오로지 손으로 눌러주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마하는 안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유라고 하는 건요, 머리에 이마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들어보시면 우리가 보통 대머리 되기 전에 M자가 파진다고 하죠. 바로 M자가 있는 곳에서 0.5촌이니까 엄지손의 절반만큼만 위쪽입니다. 그러면 약간 함몰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혈들은 거의 함몰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약간 들어간 부분이 보이고요. 두유혈은 좌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쪽만 보시면 두유혈이 되겠습니다. 머리 M자가 파지는 곳 위에서 0.5촌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눈 가쪽으로 딱 올라가면 가쪽보다 바깥쪽으로 한 0.5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중선에서 유두선까지 4촌이라고 했죠. 4촌에서 올라가시면 약간 옆쪽에 있다. 4.5촌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 올리시고 두유혈 한번 눌러보실까요? 다음은 상성혈입니다. 상성혈도 역시 머리에 있는 혈이고요. 정중선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그리고 정신질환, 비염, 코피딩이 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는 혈자리고요. 혈자리를 잡는 거는 굉장히 쉬워서
자, 보시면 전발제 바로 정중선의 전발제에서 1촌이기 때문에 1촌이면 손가락 하나라고 했죠. 손가락 하나만큼 정중선의 위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성혈이 되겠습니다. 상성혈. 그래서 두유 상성혈을 보셨고요. 상성혈도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백회혈인데요. 저희가 혼미할 때 백회를 너무 잘 배우셔서 백회가 중요한 건 바로 기의 이천부에서 정중앙선 가장 높은 곳이 앞쪽이 아니라 약간 뒤쪽에 있다는 것 꼭 유념하시고 백회혈 오늘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100가지의 혈이 모이는 곳이라 유용하게 쓰이는 게 굉장히 많죠. 백회혈 머리의 정중선에 있는 혈입니다. 백회혈이고요. 다음 두통에서는 풍지혈인데요. 이 풍지혈은 두통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상용혈입니다. 술 마시고 몸이 으시시 춥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증, 시력 저하에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바로 등과 허리 통증, 목이 뻐근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 혈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줄이고요, 중요한 혈이고요. 자, 뒤통수 정중앙에 보시면 정중앙을 타고 올라가시면 뒤통수 뼈가 잡히고요. 바로 목비근에서 일어나는 목비근이 있는 곳과 등세모구 사이근의 오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가운데 움푹 들어간 뒤에 곳을 타고 올라가셔서 가쪽으로 1.5촌 정도 가시면 있는 혈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머릿결이 끝나는 부분. 후발제 있는 부분이어서 1.5촌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 부위에 두통혈은 다 됐고요. 풍지혈을 좀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가쪽을 눌러보시면 아마 자극이 가장 심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목비근이 지나가고 있어서 등세목은 목비근 가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주 머리가 시원해지고 목도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통에 머리 부위에 왔으니까 두통에다가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한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편측 머리가 아픈 걸 이야기하고요. 자, 풍지를 출발해서 세 개의 경혈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지혈에다가 두임읍이라는 혈입니다. 두통, 어지러움증, 그리고 바로 편두통에 사용하는데요. 위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두유혈자리하고 같은 위치에 있고요. 전발제 쪽에 있는데 동공, 눈에 있는 동공의 정중선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두임읍이라고 부르고요. 동공선의 정중앙을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두임읍입니다.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보시면 동공을 타고 반드시 올라가면 머릿결이 나 있는 바로 위쪽에 0.5촌이니까 그 위에 움푹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죽공이라는 혈인데요. 이 혈도 역시 편두통의 요혈, 중요한 혈로 쓰이고 있고요. 혈자리는 되게 쉽습니다. 편두통이니까 지금 붙어있는 데는 오른쪽에 편두통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혈자리겠죠. 사죽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눈썹에 끝나는 부위가 바로 사죽공의 혈자리입니다. 머리 눈썹 가쪽 끝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사죽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혈자리 찾아서 가볍게 눌러볼 수 있도록 합니다. 편두통에 쓰는 마지막 혈자리인데요. 솔곡이라고 합니다. 솔곡혈은요, 머리 무거움이나 또는 술병이 났을 때 아주 좋은 혈자리고요. 가끔 여러분이 술 취하기 전에 보면 머리가 불끈불끈 뛴다고 느끼실 때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동맥이 박동하는 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 이천 부위에서 머리 위로 이천 부위 앞쪽에 귓바퀴가 나 있는 부분으로 정중선에서 바로 1.5촌. 1.5촌은 손가락 몇 개? 2개입니다. 자, 귀 위에서 정중선 손가락 2개 부분에 대시면 바로 솔곡혈이 되겠습니다. 귀 이천 부위 튀어나온 부위에서 정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풍지혈과 함께 사죽공, 두이묵, 솔곡 혈자리들은 편두통의 요혈입니다. 다음은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눌러봤을 혈이고요. 두통의 요혈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계통의 질환 또는 여성들 월경불순 이럴 때도 충분히 사용해드리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통증이나 염증, 알러지 반응 등에 굉장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혈을 잡는 거는 되게 간단해서 쉽게 잡아볼 수 있고요. 일단 손등을 비춰서 엄지손과 검지 사이, 그래서 손등의 둘째 손허리뼈와 중간에서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제일 먼저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가장 융기된 점입니다. 그래서 손을 벌리면 안으로 함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손을 모아주시면 융기된 부분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좀 민감한 혈이긴 해서 임신부한테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얘가 태아를 움직이는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태아가 머리가 반대로 있는 태동불안, 그다음에 머리가 돌아가 있는 반대로 돌아가 있는 아이들을 돌릴 때 뜸을 떠서 사용하는 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혈에는 뜸은 절대 뜨지 말라고 하는 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합곡혈입니다. 머리 아프실 때 술 먹고 나서 머리 아플 때 누르시면 굉장히 좋은 혈이고요. 다음은 다리에 있는 혈 두 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골륜혈인데요. 바로 가쪽 융기와 복사뼈 융기와 발꿈치 힘줄 사이에 오목한 곳으로 발의 가쪽 뼈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쇠로 표시되어 있네요. 발목이 있고요. 뒤에 아킬레스 사이에 오목 들어간 곳, 발목 이쪽에 삼촌 부위에 골륜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륜혈자리를 눌러보시고 여기에 반드시 맥박이 뛰는 곳, 맥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팔 이렇게 접으셔서 한번 복사뼈 찾으시고 옆쪽으로 발꿈치 힘줄 가기 전까지 수평하게 근선해서 눌러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맥박이 뜰 거고 그 자리가 골륜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발바닥을 기준으로 3초는 손가락 4개, 발바닥을 기준으로 손가락 4개를 대시면 그 높이에 딱 맞습니다. 여기가 골륜 혈자리입니다. 이제 두통 요혈로 마지막 혈자리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미에 사용했던 발바닥에 있는 혈자리, 네 맞습니다. 용천혈입니다. 용천혈 발바닥 사이에 있으면서 발바닥을 3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1씩 나누고 위 3분의 1 지점에 양쪽 가쪽에 중앙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용천혈을 누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두통과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낙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침이라고 하고요. 목 경직을 이야기합니다. 목이 뻣뻣한 건데요. 원인으로 보면 잘 때 머리를 잘못 놓고 자든지 혹은 풍안이 경락에 침습하여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목동리가 굉장히 아프고 목을 가눌 수가 없고 목에 회전 운동이 소실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분할 건 이게 정말 낙침이었는지 아니면 목의 목뼈의 이상으로 디스크에 의한 문제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낙침 환자에 쓰는 혈자리로는 한 8개 정도가 있는데요. 외노궁이라는 손가락에 있는 혈자리, 후계, 천정, 극천, 대저, 견정, 현종, 경골 등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혈자리는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어느 위치인가, 또 어떤 기능들이 낙침에 또 어떠한 혈자리들의 특색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정 혈자리인데요. 천정 혈자리는 우리가 어깨통, 50견이라고 하죠. 50견에도 사용하는 혈자리고, 그 다음에 목 경직 통증, 그 다음에 심심이 흉부 병증 등에 사용하는 혈자리로 팔꿈치를 접어 놓으시면 팔꿈치에서
팔꿈치 정중앙으로 팔굽관절에 잡뼈 머리가 있을 거고요. 융귀, 잡뼈머리 융귀에서 위로 일촌 부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천정혈이라고 합니다. 바로 잡뼈머리 위에 일촌 부위, 일촌이면 엄지손가락 하나의 두께만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자극을 주시면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팔신경이 지나가서 누르시면 전기적 자극이 좀 가해지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주관절을 찾으시고 주관절에서 일촌 위에 여기 혈이 천정혈입니다. 다음은 대저혈인데요. 목비근이 지나가고 뒤에 그래서 보시면 첫째 등뼈 가시돌기라고 있습니다. 흉추가 있는 목을 숙였을 때 움직이지 않는 목뼈가 1번 흉추이고요. 1번 흉추 있는 대저혈인데 뒤 목덜미의 통증이나 어깨 통증 또는 등 쪽에 아플 때 쓰는 혈자리입니다. 대저혈은 또한 내과적으로는 천시관절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이런 대저혈과 천정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저혈은 정중앙에서 가쪽으로 1.5촌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 있는 중앙 만져주시고요. 손가락 2개 1.5촌 부위에서 등뼈 1번 옆에가 대저혈입니다. 이번에 찾아볼 혈은 견정입니다. 어깨에 견자를 써 견정혈이기 때문에 어깨에 위치하겠죠. 견정혈 또한 이 머리 뒷목 뻣뻣함 이런 두항부라고 하죠. 머리에 하고 목이 연결된 부위의 통증이라든가 또는 팔을 잘 안 들어주고 또는 어깨가 아픈 통증이 쓰고 또 내과적으로는 신기하게도 손발이 차가운 증상에 사용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 이 혈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세게 누르면 사람이 혼미로 빠져서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드라마 보셨겠지만 영화 보면 양쪽에서 뒤에서 사람이 갑자기 양쪽 어깨를 치죠. 그대로 기절하죠. 바로 거기가 견정혈입니다. 그리고 견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또 군인들 여기에다가 완장을 차는 곳, 견장을 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는 위치는 앞에서 봤던 1번 등뼈 위에 보면 7번 목뼈를 우리가 대추라고 부르는데요. 7번 목뼈와 견봉을 일직선으로 구워서 중앙 지점을 견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찾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견정혈은 여러분들이 손을 올려서 손을 견봉에 대시고요. 목 보이지 않는 데까지 한 뼘을 재시고 검지손을 접어주시면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견정혈입니다.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니라고 뻐근하시죠? 시원할 겁니다. 어깨가 풀리고 마음이 좀 가라앉는 그래서 자극을 좀 굉장히 시원한 혈입니다. 여기가 바로 견정혈입니다. 다음으로 극천혈인데요. 목비근이 닿는 부분이 실은 겨드랑이 밑에 있는 어깨뼈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에 정말 요혈인 혈자리고요. 이 혈은 임상에서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바로 밑에 손을 드시면 겨드랑이 아래쪽에 정중앙 부위 딱 겨드랑이에 털이 나 있는 부분 정중앙을 우리가 극천혈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극천혈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추혈할 때는 팔꿈치를 굽고 팔을 들어서 손바닥이 머리 두고 이렇게 손을 뒤통수에 대시면 잘 보입니다. 여기가 극천혈입니다. 다음은 외노궁의 혈자리인데요. 외노궁 혈자리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락침에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외노궁은 손등 두 번째, 세 번째 손 허리뼈 사이에 있는데요. 혈자리 잡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목이 안 돌아가거나 또는 또 뭐 운동하다 갑자기 목을 다쳤다 그래서 잘 안 돌아간다 운동이 제한이 있다 그러면 눌러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를
외노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이쪽 손에 이미 왔으니까 뒤에서 요통에서 하겠지만 요통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있는 이 외노궁의 옆축으로 그래서 3번, 4번 사이에 있는 데는 요통혈이라고 합니다. 다음 손가락에 있는 후계혈인데요. 다섯 번째 손허리뼈 바로 손허리뼈와 손가락 관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시면 마지막 손가락 가볍게 쥐시면 바로 관절의 손허리뼈 쪽 관절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손허리뼈 손등과 손바닥이 만나는 옆쪽으로 다섯 번째 손가락 뼈 아래쪽 손허리뼈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후계라고 합니다. 여기를 치열하실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치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후계 또한 바로 이렇게 투경부 머리 뒤쪽에 뻐근함과 아픔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현종혈인데요. 종아리뼈 앞쪽에 있고 바로 현종혈 또한 목 부위에 잘 쓰이는 요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통은 골륜이라는 혈자리를 사용했고요. 이제 목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 때는 현종혈을 사용하는데 역시 중요한 건 바로 복숭아뼈입니다. 가쪽 복사뼈 윤기에서 여기도 삼촌 부위고요. 바로 복사뼈의 정 위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사뼈가 표시되어 있고요. 위로 삼촌 부위 손가락 3개면 몇 촌? 2.5촌이죠. 손가락 4개가 3촌입니다. 손가락 4개 부위에 정중앙선 복숭뼈 위에 중앙선이 바로 현종혈입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에도 후계와 같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목을 잡아주는 혈자리 있다면 다리에도 똑같이 목을 잡아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위치는 손에 있는 후계혈과 비슷하고요. 발가락에서 보시면 발가락 5번째 뼈인데 손에서 후계혈은 손가락뼈 바로 뒤쪽에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경골혈은 관절이 아니라 발가락뼈 끝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발가락 끝쪽에 있는 혈 여기를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경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골혈은 목에도 쓰이지만 발에 있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혈입니다. 이상 8개 혈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지금 보신 혈자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아셔서 나중에 내가 뒷목이 뻐근하고 공부하실 때 힘드시다고 하시면 스스로 충분히 누를 수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꼭 눌러서 목 아프신 것들 또는 등이 좀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실전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응용해 주시고 또 집에 가시면 부모님들 계시죠. 항상 고생하신다고 부모님들 토닥토닥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